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의 결승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5일 대전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선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준결승 3번기가 시작됐는데요. 안국현 8단과 탕웨이신 9단, 커제 9단과 셰얼하오 9단이 각각 결승행 티켓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대망의 결승행을 먼저 결정지은 것은 한국의 안국현 8단. 전기대회에서도 준결승에서 만났던 탕웨이신 9단을 상대로 1, 2국을 모두 승리로 이끌며 복수전을 성공리에 마감했는데요. 좀 부족한데 그래도 제가 혼자 남아서 응원을 많이 받아서 좀 힘을 냈던 것 같고요. 결승전도 어렵겠지만 응원 많이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바둑 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연속 한국 기사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오른 안국현 8단은 이번 준결승 완봉승으로 생애 처음 세계대회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안국현 8단은 한국기원 특별 승단 규정에 따라 2018 삼성화재배 종료 후 입신 등극이 확정됐습니다. 커제 9단과 셰얼하오 9단의 준결승 대결은 최종 3국까지 이어졌는데요. 1국에서 승리했던 커제 9단이 3국도 승리로 이끌며 삼성화재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커제 9단은 지난 2015년과 16년에 중국 기사로서는 최초로 삼성화재배 2연패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안국현 8단에게는 상대 전적 1승으로 앞서 있지만 올해 안국현 8단이 중국 기사들에게 8승 1패를 기록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흥미로운 결승 승부가 예상됩니다. 안국현 8단과 커제 9단이 펼칠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3번기는 다음 달 3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속개됩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정관장 황진단이 한국물가정보를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두 팀의 플레이오프 3번기 대결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1차전은 정관장 황진단이 3대 0으로 이겨 맥빠진 승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역시 전기통합 챔피언의 관록이 빛났던 한판이었는데요. 포스트 시즌을 많이 두다 보니까 좀 이제는 여유가 생긴 것 같고 네, 긴장이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2차전은 달랐습니다. 또 한 번의 정면 승부를 펼친 양신 대결에선 신진서 주장이 또다시 승리하며 선제점을 가져갔지만 네, 박건우 선수의 승리입니다. 승부수가 일단 통했고요. 네, 정말 위기의 네. 한국물가정보팀을 박건우 선수가 일단 구했습니다. 다시 1대1 동점 승부가 됐습니다.
결국 최종 3차전까지 이어진 이 대결은 끝까지 예측 불허. 한국물가정보의 원투펀치가 2승을 선점할 때까지는 포스트 시즌의 대이변이 성사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관장 황진단의 저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고 승부의 축그래프는 넘어갔습니다. 흑 쪽으로요, 오히려. 흑이 여기서 이곳을 잡아가지고 형세를 반전시킨 것 같아요. 되게 안 잡히고서 처리했다면 분명 유망한 국면이었거든요. 네, 4구 정관장 황진단이 가져갑니다. 송규상 선수가 박하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스코어 2대2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됐습니다. 송규상 네. 선수가 정말 큰일을 해냈습니다. 퓨처스리거 송규상의 깜짝 등판과 더 깜짝 놀랄 역전승으로 스코어를 원점으로 만든 정관장 황진단은 박진솔의 끝내기 안타로 긴 승부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5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한국물가정보의 박건호 선수. 박수를 보내고요. 자, 박진솔 선수 2차전에 이은 리턴 매치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네, 역전승이네요. 네. 3대2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3차전 승리를 가져가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합니다. 2연속 우승을 위해서 네. 선수와 저와 그리고 이제 스태프까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적인 승리를 거둔 정관장 황진단은 정규리그 1위 포스코 캠텍과 오늘 16일부터 3연전으로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2기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이 최후의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내 여자 개인전 최대 규모인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은 지난해 원년대회부터 올해까지 수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8강은 2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승아 2단이 여자 랭킹 2위 오유진 6단을 꺾고 2년 연속 4강 진출을 확정했고 엄마기사 김혜민 8단이 출산 후 처음으로 개인전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원년대회부터 아마추어 출전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아마추어 선수가 본선 진출에 이어 타죽의 연승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주인공 이루비 선수. 8강 대결에선 디펜딩 챔피언 김다영 3단마저 꺾으며 4강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예측 불허의 흥미진진한 승부로 매주 월 화요일 밤을 뜨겁게 달궈온 제2기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은 오늘 19일 결승 3번기에 제1국이 펼쳐지며 11월 마지막 주에 2기 우승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둑계 하디씨와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을 바둑 전문 언론인에게 들어봅니다.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중앙일보 정아람 바둑 전문 기자와 월간 바둑 이영재 기자, 바둑 해설가 김영삼 구단과 함께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프로기사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삼 사범님. 프로기사 1호 부부라고 알고 있어요. 네.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재 기자님도 또 취재하면서 들으신 많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오정아, 이영구 커플이 결혼하면서 국내에 있는 프로기사 부부가 총 8팀이 됐어요. 네. 그 프로기사 부부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 제가 얘기할까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2004년 겨울에 이제
부부 프로기사 첫 번째로 이제 부부 프로기사가 됐고 몇 달 있다가 다음에 이제 봄에 이상훈 구단과 하오정 사단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두 번째가 됐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저도 가물가물한데 이제 얼마 전에 김대영, 김수진 그리고 이제 이영구, 오정아 사범이 결혼을 하면서 총 8쌍이 됐고요. 또 국제 결혼도 있어요. 아, 네. 권효진 5단이 이제 중국의 위에량 한자를 이제 악이거든요. 악시.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 악서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김효정 프로의 언니가 있어요. 김현정이라고 있는데 그 언니는 일본 기사 낙가네인가요? 낙가네 구단하고 네. 결혼을 해서 국제 결혼한 부부 기사까지 합치면 총 10쌍이 있습니다. 그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프로기사 부부들의 그런 수가 훨씬 비율로 따지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익히 봐왔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같은 도장 출신이라면은 네. 거의 뭐 밥도 새끼도 같이 먹고 공부도 하루 종일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연애하는 감정도 물론 있지만 네. 가족 같은 감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네. 다른 분야보다는 좀 수월하게 결혼까지 골인하는 경우가 많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키는 그 남자 기사보다는 여자 기사 쪽이 좀 쥐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그 남자 기사의 숫자보다는 여자 기사의 숫자가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기사들을 인터뷰할 때 네. 뭐 이제 남자 친구가 있는지 혹은 뭐 이제 연애할 뭐 의사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남자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동료 프로기사인 경우가 굉장히 빈도가 많고 네. 또 이제 사실 승부사라는 게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좀 패배의 아픔이라든가 또는 이런 좀 승부사의 고뇌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인생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결혼한 오정아, 이영구 커플도 처음에는 그 연애 사실을 숨겼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연애할 때 그거를 비밀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물론 저희가 결혼한 그 커플도 10쌍 가까이 되지만 네. 예, 깨진 커플도 좀 있어요. 말할 이게, 순 없지만. 예, 어차피 네. 이제 저희가 바둑을 시작하면은 거의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 너무 네, 공개적으로 그쵸. 하면. 예.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커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뭐 괜찮아 헤어져도 어때.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그 우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만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범님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저는 뭐 비공개로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네.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죠. 몇 년을 이렇게 같이 다니고 하니까. 이쯤에서 사범님의 연애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호감을 갖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친했죠. 도장에서 밥도 하루 종일 같이 먹고 중간에 네.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간식 먹으러 갈 때 이제 네. 떡볶이나 이제 순대도 같이 먹으러 가고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 1년을 엄청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네. 놀다 보니까 이렇게 나태하게 방탕하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바둑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자주 같이 있는 네.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제가 그 언젠가 책을 읽었는데 굳이 먼 데서 짝을 찾지 말라. 가까운 데서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던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찾는 것도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그 책을 본 이후로는 더욱더 주변에서 찾기 네. 위해서 노력하셨군요. 그게 이제 저희 지금의 네. 처가 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익숙해져서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미진 사범님이 여자로 느껴진 순간이 있었나요? 좀 참하기도 하고 네. 좀 원래 제가 무서운 거를 싫어하는데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네. 그런 정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혼까지 했고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기사 부부로 직접 살아보셨으니까 이제 체감하시는 장점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승부에 대한 고뇌, 그리고 지고 났을 때 아픔, 그리고 이겼을 때 기쁨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잘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국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특히 큰 단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바둑만 뒀잖아요. 네. 30 몇 년, 뭐 거의 40년 가까이 바둑만 뒀는데 바둑만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취약하고 뭐 또 기사들이 좀 컴맹이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거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바둑 외적인 것에 취약점이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프로기사 부부 하면은 이제 시간 나고 할 때 집에서 바둑도 같이 두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상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는 거의 바둑을 두지 않는다고 이제 저는 들었어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5년 차인데 네. 집에서 바둑 둔 기억은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이제 바둑 TV에서 뭐 예를 들자면 바둑 리그를 한다거나 여자 바둑 리그를 한다거나 하면 제가 감독도 하고 저희 현미진 오단도 이제 예전에 감독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바둑을 보기는 봐요. 보면서 이제 수에 대한 것도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네. 어떤 선수들이 괜찮은지 내년에 어떤 선수를 뽑아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바둑판 앞에서 둘이 이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괜히 상상하면은 이제 바둑을 둬서 설거지 내기를 하거나 청소 내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군요. 그건 다 남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범님, 이제 현미진 사범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래는 안 하는데. 네네네. 감사합니다. 어디 보고 하면 돼요? 네, 현미진 오단 부족한 사람한테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만 많이 시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결혼한 오정아, 이영구 커플이 월간 바둑하고도 아주 깊은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땠나요? 네. 최근 이제 출간된 11월호 월간 바둑의 표지 모델이 이영구, 오정아 부부인데요. 아, 네. 네, 10월 28일에 결혼식을 올렸고 이번 이제 11월호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버 스토리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그 내용은 그 연애했던 그 내용, 그 러브 스토리가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네,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바둑계가 사랑이 가득 꽃피는 곳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